한국과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요르단 공격수 알라이마트의 한마디가 아시안컵 참가국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 축구 대표팀이 20일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요르단과 2대2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승리를 점쳤던 만큼 요르단이 이변을 연출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요르단이 말레이시아를 제압했지만 말레이시아의 전력이 한 수 아래라는 평가가 많았기에 요르단을 강팀으로 분류하는 전문가는 드문 정도를 넘어 아예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으며 게다가 한국은 유럽의 B클럽들을 호령하는 손흥민과 이강인 그리고 김민재 등 핵심 자원이 모두 출전해 솔직히 지는 게 이상하다는 평가가 계속해서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드러난 요르단의 경기력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훨씬 상회했는데요. 경기 초반만 해도 손흥민이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이 맞아들어가는 듯했으나 요르단은 역습이 하나도 두렵지 않다는 듯이 공격 일변도로 한국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세를 몰아서 동점골과 역전골을 기록하는 저력을 보였는데요. 이에 외신들은 강력한 우승 후보 한국과 일본이 2라운드에서 진땀을 흘렸다며 중동의 축구 발전을 주목했는데 한국과 일본은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지만 요르단과 이라크 역시 주목해야 할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특히 요르단은 선진 축구 스타일로 불리는 전방 압박을 통해 한국을 몰아붙였고 아시아권에서 보기 드문 준수한 결정력으로 한국의 골망을 가르는 데 성공했다. 게다가 중동 국가 특유의 두 줄 수비와 일명 침대 축구로 불리는 시간 끌기도 거의 없어 아시아와 유럽의 격차가 줄어들었듯 갈수록 상향평준화되는 축구 발전의 본보기를 보여줬다. 라며 비록 승점 1을 나눠 가졌지만 한국을 상대로 물러섬 없이 정면 대결을 펼쳤다고 칭찬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들은 요르단전에서 한국의 약점이 전부 드러났다며 아쉬운 점을 꼬집었는데 선수 의존도가 높은 클린스만 체제에서 강한 압박은 한국을 무너뜨릴 핵심 전술이 될 수도 있다.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는 선수들이 팀 전술에 철저하게 따라야 하는 축구가 아니라 뛰어난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살릴 수 있게 자유를 주는 축구로 알려져 있다. 장점은 가진 재능이 많고 뛰어난 선수일수록 한계가 없는 폭발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단점은 선수 개개인의 컨디션에 따라 경기력이 들쑥날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요르단전은 클린스만 감독이 가진 리스크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대로 드러났는데 요르단의 거센 압박에 한국의 미드필더들은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고 매번 요르단에게 쫓기듯 다급한 패스를 연결했다. 당연히 이런 패스들이 정교할 리 없었고 부정확한 패스들은 한결같이 요르단의 먹잇감이 되어 한국의 실점 위기로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상대의 강한 압박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탈압박 스페셜리스트 이강인을 활용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 이강인은 뛰어난 드리블 능력을 활용해 강한 압박을 풀어내고 넓은 시야를 바탕으로 정교한 패스를 뿌릴 수 있어 현대 축구에서 그를 원치 않는 감독이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이번 요르단전에선 기존의 강점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 이강인에게 패스 자체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덕분에 한국은 전반 내내 요르단의 압박에 시달려 이렇다 할 공격 한번 못해보고 반코트로 수비만 하며 빨리 전반전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또한 후반에 들어선 이강인이 적극적으로 볼을 운반하려고 나섰지만 지난 바레인전 MVP가 맞나 싶을 정도로 드리블 시도가 여러 번 막히고 상대 수비가 너무 많은 곳에서 무리한 드리블을 시도하는 등 이제껏 본 적 없는 낯선 모습을 보여 컨디션 관리에 실패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들게 했고 클린스만 감독의 축구는 핵심 선수가 부진하면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문제는 이강인이 무너지자 조규성까지 세트로 존재감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조규성의 강점은 공중볼에 있었고 이강인과 콤비 플레이를 자랑했지만 이강인은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릴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며 한국이 우승을 차지하려면 빌드업과 탈압박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이 비록 짜임새 있는 전술은 없지만 이기재와 조규성 등 약점을 드러낸 선수들을 곧바로 교체하며 팬들이 느끼는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팀 전반에 걸친 부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한 선수들 역시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센터백으로 선발 출전한 김민재는 특유의 빠른 발과 피지컬을 바탕으로 요르단 공격수들을 좌절시켰는데요. 프랑스 몽펠리에의 공격수이자 요르단의 자랑 무사 알타마리는 김민재와의 1대1 경합 때마다 맥없이 공을 빼앗겼고 한국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도 김민재는 빠른 패스와 드리블 돌파를 통해 한국의 공격 템포를 올리는데 가장 눈에 띄는 활약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현지 매체들은 앞다퉈 김민재의 클래스가 명불허전이라며 극찬을 쏟아냈는데 김민재가 세계적인 수비수라는 말은 허언이 아니었고 한국 수비의 모든 것이라고 불리기에도 손색이 없었다. 만약 김민재가 없었다면 한국은 요르단에게 최소 2골은 더 내줬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경고 한 장을 받은 김민재가 부실한 한국의 수비 때문에 경고 누적으로 16강에 나올 수 없다면 한국은 손흥민과 이강인이 빠진 것보다 훨씬 큰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며 김민재가 대단한 만큼 카드 관리가 한국의 경기력에 엄청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기 후 김민재는 인터뷰를 통해 요르단이 잠근 것도 아니었는데 아니랬던 것 같다. 차라리 조별리그에서 정신을 다잡을 수 있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경기를 하지 않도록 선수들끼리 잘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 라며 이번 무승부가 선수들의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는 약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역시 김민재와 함께 한국의 졸전 속에서도 가장 빛났던 선수로 꼽혔는데 그는 이번 경기에서 페널티킥 찬스를 직접 얻어냈고 여유로운 슈팅으로 이를 마무리해 최고의 피니셔임을 증명했으며 2대1로 끌려가던 상황에서 황인범에게 패스를 연결해 한국을 패배의 위기에서 건져냈는데요. 손흥민 역시 인터뷰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경기장에 들어갔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마지막에 동점을 기록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었다고 생각한다. 조별리그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다. 우리는 해야 하는 것보다 더욱 강해져야 한다. 라며 김민재와 비슷한 뉘앙스로 선수들의 정신무장을 강조했는데요. 그런데 무승부에도 패배한 것 같은 한국과 반대로 요르단은 승리한 듯한 반응을 보여 팬들 사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요르단의 스트라이커 알라이마트의 한마디는 아시안컵에 참가한 국가들에게 경종을 울렸는데요. 그는 어째서 이긴 것처럼 기뻐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국 선수들 개개인의 능력은 유럽에서 이미 검증이 끝났다. 즉 시간이 갈수록 한국 선수들의 조직력은 물론이고 크고 작은 문제들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게다가 현재 부상 중인 선수까지 더해진다면 요르단이 한국에게 이기는 건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무승부로 승점을 챙겼다는 것 자체가 요르단에겐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였는데 손흥민과 김민재도 분명 공격과 수비 측면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뿜어냈지만 황인범이 보여준 투지는 선수로서 존경심마저 들게 했다. 그는 직전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기록하며 요르단 내에서도 핵심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는데 실제로 이번 경기에서도 그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경기 초반부터 파울을 당해 절뚝이면서도 악착같이 달려드는 그의 모습은 분명 선수로서 본받고 싶은 모습이다. 또한 후반전에 투입된 홍현석 역시 고통을 참아내며 경기에 모든 걸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는데 후반전에 들어선 한국의 이런 투지가 동료들의 전의를 불태웠고 반대로 요르단을 궁지로 몰아 결국 요르단은 한국에게 동점골을 내줘 만약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요르단이 패배했어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였다. 라며 어쩌면 한국의 진짜 저력은 동료들을 한 걸음 더 뛰게 만드는 투지일 수도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사실 이강인의 멀티골에 묻혀서 그렇지 황인범처럼 꾸준하게 해주는 선수도 없다. 라며 몇몇 선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에게 날카로운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한국의 다음 상대는 말레이시아로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와 16강 대진표가 결정되는 중요한 일정이 기다리고 있고 현재 우리 대표팀에 누적된 경고가 무려 7장인 만큼 경고 관리까지도 신경을 쏟아야 하며 16강부터 지면 곧장 짐을 싸야 해 훨씬 많은 집중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표팀이 바레인부터 요르단까지 반복되는 빌드업 문제를 잘 해결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